공간을 펴주세요. 자, 한 번만 딱 정리하면 됩니다. 가정법은 한 번만 선생님이랑 정리하면 끝까지 더 건드릴 게 없어요. 겁나 쉬운 애입니다. 예. 자, 한 번만 딱 정리합시다. 오늘 가서 복습 한 번만 더 하시고요. 자, 우리 가정법 정리를 할게요. 자, 일단 가정법은요, 있는 걸 없는 것처럼,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만드는 거죠. 이 가정법을 많이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조건절하고 많이 헷갈려해요. 근데 조건절과 가정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조건절은 만약 내일 네가 온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게 조건절이죠. 내일 네가 올 가능성도 있지만 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올지 오지 않을지를 몰라요. 그럼 이건 무조건 조건절이에요. 그런데 어제 내가 학원에 왔다면, 어제 학원 방학이라 선생님은 학원에 오질 않았거든요. 어제 내가 학원에 왔다면 에어컨 때문에 시원했을 텐데, 이건 어제 선생님이 확실히 학원에 안 온 거죠. 그럼 이 경우에는 가정법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가정법은 확실하게 일어난 일을 안 일어난 것처럼, 확실하게 안 일어난 일을 일어난 것처럼 쓸 때만 가정법을 쓸 수 있어요. 이게 조건절과 가정법의 차이예요. 조건절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가정법은 완전히 안 일어났거나 완전히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쓸 수 있는 거고요. 이해됩니까? 간단하죠, 차이점이? 그래서 그렇게 사용되는 가정법에는 총 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사용하는 게 if 가정법 과거죠. 자, if 가정법 과거는요, 고정이에요. 고정. 얘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물어보더라도 달달달달달 부를 수 있을 정도로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 이거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공식으로 무조건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일단 if 가정법 과거를 썼다 하면 가정법의 시제는요, 무조건 그 if절 속의 시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if 가정법 과거는 if절 속의 시제가 과거의 모습이라는 거겠죠. 하지만 모습은 과거지만 얘는 언제 사실의 반대? 현재 사실의 반대로 완전히 고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if 가정법 과거는 기본적으로 언제 사실의 반대? 현재 사실의 반대. 이건 고정이에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if 가정법 과거를 만드는 공식은 달달 외워야 돼요. 다 외우고 있죠?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 그리고 뒤에 더 쓸 거 있으면 써주시면 되고요. 다시 주어를 쓰고 조동사의 과거형으로 would, could, should, might를 써요. would, could, should, might를 쓰고 그 뒤에 동사의 원형. 다 외우고 있더라도 한 번만 더 써주세요. if 가정법 과거는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 주어 우크슈마 동사의 원형. 자, 근데 이 if 가정법 과거에서 가장 수능에 많이 나오고 내신에 많이 나오는 건 이 동사의 과거형 자리였죠. if 가정법 과거에서 동사 과거형 자리에 만약 비동사가 오게 된다면, 원래 비동사는 과거형이 was와 were로 나뉘어지잖아요. 하지만 if 가정법 과거는 무조건 누구밖에 못 써요? were밖에 못 써요. 원래 구어체에서는, 우리 구어체라는 건 말하는 언어를 말하는 거죠. 구어체에서는 were가 아니라 was를 쓸 수도 있다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나라 수능 영어에선 무조건 were예요. was를 쓰는 건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if 가정법 과거에서의 제일 포인트는 if절 동사 과거 자리에 비동사는 싸그리다 were를 써야 된다. 그래서 만약 문장을 봤는데 주어가 3인칭 단수임이 확실한데 비동사가 were다, 그럼 그건 100% 가정법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가정법의 의미 말고는 주어가 단수형일 때 were를 쓸 수 있는 경우는 없어요. 이해됩니까? 그거 하나만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렇게 사용되는 가정법은 일단 내신 대비 용어로는 직설법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남은 내신, 이제 3학년 내신 같은데 이런 거 툭툭 튀어나옵니다. 항상 가정법은 직설법을 알아야 돼요. 직설법이란 건 가정하지 않은 실제 상황을 말하는 거죠. 자, 이 if 가정법 과거를 직설법으로 바꾸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if를 as나 because나 since로 바꿔줘요. 당연히 얘네는 공통적으로 때문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얘네를 쓴 후에 당연히 언제 사실의 반대로 현재 사실의
반대로 표현만 해주면 끝나요. 그리고 뒤에 주절도 주어를 쓰고 나서 조동사를 현재형으로만 바꿔주면 돼요. will, can. 대신 should는 현재형으로 바꾸지 않고 지워져요. should는 없어집니다. should의 현재형이 shall을 쓰지 않아요. should는 그냥 지워지고요. might는 may로 바뀌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역시 언제 사실의 반대로 현재 사실의 반대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직설법으로 바꾸는 건 내신 대비용으로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이런 건 학교에서 설명 안 해주고도 무작정 시험에 내놓고 봅니다. 특히 2학년 2학기보다 3학년 1학기 내신 때 가정법, 직설법 바꾸는 문제를 잘 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에이 이 정도는 다 알겠지? 이거는 주는 문제로 내자라고 했는데 대부분 애들 다 틀려버립니다. 그래서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얘는 이론으로 아는 것보다 예문 하나를 딱 기억해 놓는 게 좋아요. 자, 예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if he knew the fact, he couldn't tell it.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만약 그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는 그것을 말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이 문장이 가지는 실제 의미는 그는 그 사실을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요. 그래서 그걸 말했어 안 했어? 안 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가정법이 가지고 있는 실제 직설법, 가정하지 않은 실제 상황은 as he doesn't know. 그가 몰랐기 때문에 뭐를? 그 사실을 그는 cannot tell it. 그것을 말할 수 없다. 이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직설법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불현듯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걸 가정법으로 돌리면 만약 그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가 그것을 말할 텐데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됐습니까? 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필기 됐죠? 지워도 되죠? 자, 이제 if 가정법 과거가 틀이에요. 이 if 가정법 과거만 제대로 외우고 있으면 주어 위시 가정법과 as if 가정법은 줍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주서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가정법은 이거 1번이에요. 얘가 if 가정법 과거와 두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가정법은 주어 위시 가정법 과거예요. 자, 대부분 I wish 가정법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주어 자리엔 I가 아니라 you, he, she, they 누구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어 wish를 쓰고 나서 그 뒤에 가정법 과거를 써요. 아까 if 가정법 과거는 시제가 딱 정해져 있었죠. 무조건 현재 사실의 반대. 근데 주어 wish 가정법 과거는 시제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얘는 무조건 wish와 같은 시제의 반대예요. 이건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이 시제를 잘 모르는 건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입니다. 주어 위시 가정법 과거를 if 가정법 과거하고 똑같다고 알려줍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대부분 선생님들이 그래요. 근데 그렇게 알고 있는 데가 큰 코 다칩니다. 주어 위시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가 아니라 위시와 같은 시제의 반대예요. 그래서 시제가 계속 바뀌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선생님들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대부분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1학년 때에는 100% 주어 위시 가정법은 위시를 현재로밖에 안 쓰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서부터 위시의 과거인 위시들을 쓰는 가정법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해됩니까? 주어 위시 가정법 과거는 고정된 게 아니라 언제 시제의 반대? 위시와 같은 시제의 반대예요. 위시가 현재면 현재 사실의 반대고 위시가 과거면 과거 사실의 반대입니다. 이해돼요? 알겠습니까? 자,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줄게요. 자, 일단 위시 가정법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위시 가정법을 만드는 방법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if 가정법 과거만 제대로 외우고 있으면 주어 위시 가정법은 죽는다고요. 왜냐면 새로운 문법이 생기는 게 아니라 앞에서 사용한
if 가정법 과거에서 틀을 그대로 갖다가 쓸 거거든요. 그래서 주어 wish를 써놓고 나서 뒤에 if 가정법 과거에서 if절을 따오는 거예요. if는 빼버리고 주어 플러스 동사 과거형을 쓰는 거예요. I wish, I wish, I worried. 그럼 이건 I wish 가정법 과거가 된 겁니다. 또는 주어 wish를 쓰고 나서 주절의 모습을 따와도 돼요. 주어 wish, 주어 would, could, should, might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면 돼요. 이건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if 가정법 과거에서 if절과 주절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 쓴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기죠. if 가정법 과거를 그대로 따다 쓰다 보니까 이 자리에 나오는 동사 과거형 자리에 비동사가 나오면 똑같이 무조건 누구밖에 못 써요? 똑같이 뭐밖에 못 써요. 이해됩니까? 그대로 따오다 보니까 이 어법은 변화 없이 똑같이 if 가정법이랑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봐보세요. 자, 이 주어 위시 가정법 과거를 그럼 또다시 직설법으로 바꿔볼게요. 주어가 뭐뭐라면 좋을 텐데 라는 이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바꿀 때에는 주어는 그대로 써주고요. 뒤에 비동사를 써줘요. 이때 비동사는 wish의 시제를 따라갑니다. wish가 현재면 MR이지, wish가 과거면 was나 were예요. 그리고 뒷부분에 sorry를 붙여줘요. 이때 sorry는 미안한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유감스러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생략을 해도 괜찮지만 뒤에 that이 들어가요. 이때 that은 앞에 sorry라는 감정이 나오죠. 우리 영어에서 감정 뒤에 사용되는 that절은 앞에 있는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라고 불러요. 부사절 접속사다 보니까 이 that은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에요. 대부분은 안 씁니다. that 이하해서 유감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wish와 같은 시제의 반대로 표현만 해주면 직설법이 끝납니다. 됐습니까? 자, 잘 보세요. 이제 여기에서 왜 wish와 같은 시제의 반대라고 알고 있어야 되는지를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럼 얘를 직설법으로 선생님이 한번 바꿔볼게요. 예문을 들어보면 I wished, I were rich.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내가 부유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문장이죠. 그 분명히 I wish 가정법 과거잖아요. 그럼 얘를 현재 사실의 반대다라고 알고 있으면 이건 완전히 틀리는 어법이죠. 왜냐면 얘를 직설법으로 바꿔볼게요. 자, 이 문장을 직설법으로 바꾸게 되면 주어 wished까지는 줄여서 I, 그리고 wished가 과거니까 I was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뒷부분에 sorry가 들어가고요. 유감스러웠다. 그리고 that은 생략해 놓자고요. I를 쓰고 나서 만약 우리가 배운 대로 주어 위시 가정법 과거가 현재 사실의 반대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I am not rich라고 이렇게 직설법이 만들어지겠죠. 이해됩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점 뭐예요? 앞에 있는 주절의 시제가 과거인데 종속절의 현재 시제 쓸 수 있어요? 없거든요. 이해됩니까? 주절의 시제가 과거일 땐 종속절에 과거나 과거 완료밖에 못 써요. 시제 일치 때문에. 이해돼요? 그래서 이 I wish 가정법, 주어 wish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개콩무시라고요. 됐습니까? 주어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언제 사실의 반대? wish와 같은 시제의 반대. 그럼 얘는 wish가 과거잖아요. 그럼 얘는 언제 사실의 반대? 과거 사실의 반대. I was not rich.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나는 내가 부유하지 않았던 것이 유감스러웠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확인하셔야 돼요. 주어 위시 가정법 과거는 언제 사실의 반대? 위시와 같은 사실의 반대. 그래서 이게 모평에서 문제가 한번 나왔었는데 문법으로 정답률이 몇 %냐면 16%였어요. 16%. 애들 대부분 쌍을 다 틀렸던 거죠. 어떻게 나왔었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Last night we enjoy the party. 이렇게 해놓고 I wished
You have been there. 이렇게 해놓고 이때 have been에 You had been there 였어요. You had been there. 네가 거기에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문장을 써놓은 거죠. 그럼 봐보세요. 어제 파티를 우리는 즐긴 거죠. 그리고 네가 거기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할 때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 wish의 시제가 과거죠. 그럼 네가 파티에 있었던 시제가 네가 파티에 없었던 시제가 과거고 네가 과거에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과거 시제를 써야 되니까 wish와 같은 시제의 반대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wish가 과거 시제니까 wish와 같은 사실의 반대가 돼야 네가 거기에 없었다가 과거 시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때 had been은 어법상 맞아 틀려? 틀려요. had been을 써버리게 되면 나중에 하겠지만 대과거 사실의 반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는 had been을 쓰는 자리가 아니라 뭐를 쓰는 자리? You were there. 이렇게 주어 위시 가정법 과거를 썼어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거 진짜 무지하게 많이 틀렸습니다. 1등급 들어가는 애들도 오지게 많이 틀렸어요 진짜. 그리고 문제는 정답이 그래서 had been이 아니라 were인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설명을 못 해주는 거죠. 왜 뭐가 됐는지 설명을 못하고 계속 얼버무리고 끝내버리는 겁니다. 이거 그냥 시제상으로 이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당연히 위시의 시제가 과거니까 주어 위시 가정법 과거로 위시와 같은 시제의 반대가 되는 거거든요. 이해돼요? 그럼 봐보세요. 이 문장 직설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를 직설법으로 바꾸면 I was sorry. 나는 유감스러웠다. 뭐가? You were not there. 네가 거기에 없던 것이 유감스러웠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거든요. 이해됩니까? 주어 위시 가정법 과거는 언제 사실의 반대? 위시와 같은 시제의 반대. 됐습니까? 요 개념만 딱 잡으면 돼요. 주어 위시 가정법 과거는 언제 사실의 반대? 위시와 같은 시제의 반대. 위시가 현재면 현재 사실의 반대, 위시가 과거면 과거 사실의 반대. 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위식이 괜찮아? 알겠어? 포인이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가정법으로 갑니다. if 가정법 과거가 틀이에요. 그럼 이 틀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나머지 가정법을 주서요. 자, 세 번째 가정법은 as if 가정법 과거예요. 그런데 as if 가정법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as if 가정법 과거는 절대로 as if가 문장 맨 앞에는 안 쓰여요. as if 앞에 무조건 주어 동사를 달고 나옵니다. as if 가정법 과거는 무조건 앞에 주어 동사를 달고 나와요. 그리고 as if 앞에 있는 이 동사를 우리는 영어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본동사 또는 주동사라고 불러요. 문장의 실제 동사다라고 해서 본동사라고 하거나 주절의 동사다라고 해서 주동사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은 본동사라고 이름을 부를 거예요. 자, 일단 as if 가정법 과거를 쓰게 되면 이때 사용되는 as if는 완전히 똑같은 표현으로 as do로 바꿔 쓸 수 있고요. as if 가정법 과거는 as do 가정법 과거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해석할 때 뭐로 해석이 되고요? 마치 뭐뭐처럼으로 해석이 되고요. as if 가정법은 특히 문법 문제가 아니라 일치 불일치 문제에서도 많이 나와요. 왜냐면 한국말하고 의미가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는 말합니다. 지니쌤은 말합니다. 마치 그가 잘생겼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말에서 잘생겼을 수도 있고 잘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걸 as if 가정법으로 썼다면 지니쌤은 젊었을 때 잘생긴 거야? 안 생긴 거야? 무조건 잘생기지 않았던 거예요. 잘생기지 않았었는데 잘생긴 것처럼 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게 가정법의 특징이에요. 가정법은 아닌 걸 있는 것처럼, 있는 걸 아닌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만드는 방법은 if 가정법 과거만 외우고 있으면 된다니까요. 주어 동사 쓰고 as if나 as do 똑같이 써주고 그리고 나서 이 뒤에 wish 가정법이랑 똑같아요. 주어를 쓰고 나서 if절의 모습을 따와서 주어 플러스 동사 과거형을 써주면 됩니다. 또는 주절의 모습을 따와서 주어 쓰고 우쿠슈마
동사 원형을 써주면 됩니다. 그럼 as if, as though 가정법 과거가 끝나요. 대신 주의할 점은 as if 가정법 과거를 썼다. 그럼 얘는 시제가 wish 가정법 과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언제 사실의 반대가 되냐면 고정이 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본동사와 같은 시제의 반대예요. 이렇게 본동사와 같은 시제의 반대. 그래서 as if 가정법은 약간 if 가정법과 as 주어 wish 가정법을 섞어놓은 필이 좀 나요. 그래서 시제는 항상 wish 자리에 본동사만 집어넣으면 시제가 전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as if 가정법 과거가 틀린 건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얘기해 준 게 틀리진 않습니다. 왜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이 본동사가 무조건 현재거든요. 근데 2학년부터는 이제 과거 시제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해돼요? as if 가정법 과거는 언제 사실에 반대? 본동사와 같은 시제에 반대. 얘가 현재면 현재 사실에 반대, 얘가 과거면 과거 사실에 반대. 됐습니까? 자, 얘는 직설법으로 바꾸기가 세상 쉬워요. as if 가정법, as though 가정법은 그대로 바꿔서 as if, as though까지는 그냥 없애버리고요. 뭘로만 바꾸면 되냐면 in fact로만 바꾸면 돼요. 근데 우리 in fact 똑같은 표현으로 as a matter of fact 이렇게도 바꾸자. 뭐 뭘로 쓰든 상관없고요. 사실은 실제로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뭘로 써주면 돼요? 앞에 있는 본동사 시제의 반대 사실로 표현하면 끝나는 거죠. 그럼 대지이프 가정법 직설법이 끝나는 겁니다. 예문 가지고 해봅시다. He told as if he loved her.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는 말했습니다. 마치 그가 그녀를 사랑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문장이 가지는 실제 의미를 보자고요. 그가 말했습니다. 마치 그가 그녀를 사랑했던 것처럼. as if 가정법 과거가 확실하죠? 근데 가정법 과거라고 얘는 현재 사실의 반대가 아니라고요. 앞에 있는 본동사와 같은 시제의 반대. 그럼 as if까지 뚝 잘라서 뭘로 바꿔버려요? in fact로 바꿔버려요. 사실, 실제로. 그리고 뒷부분에 he를 쓰고 본동사의 시제가 told 과거죠. 그럼 얘는 언제 사실의 반대? 과거 사실의 반대. 그럼 과거 사실의 반대가 돼야 되니까 he didn't love her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마치 그가 그녀를 사랑했던 것처럼. 근데 as if 가정법이니까 얘는 반대 사실. 사실 그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됐습니까? 바꿀 수 있겠어요? 오케이. 불현듯 튀어나옵니다. 학교에서 설명을 안 해주고 선생님들이 강조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식으로 튀어나와요. 꼭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가 세 번째 가정법 과거에 대한 정의였고요. 여기 다 지워도 되죠 이제? 자, 다시 if 가정법 과거는 언제 사실에 반대요? if 가정법 과거는 언제 사실에 반대? 현재 사실에 반대. if 가정법은 딱 시제가 고정이에요. if 가정법만. 주어 wish 가정법 과거는 언제 사실에 반대? wish와 같은 시제에 반대. wish가 현재면 현재 사실 반대, wish가 과거면 과거 사실 반대. as if 가정법 과거는 언제 사실에 반대? 본동사와 같은 시제에 반대. 본동사가 현재면 현재 사실에 반대, 본동사가 과거면 과거 사실에 반대.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if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자, 그럼 아까 얘기했죠? if 가정법에서 말하는 시제가 if절 속의 시제인 거라고요. if절 속에 had pp를 쓰나 보네요. 얘는 언제 사실의 반대가 되고요. 얘는 과거 사실의 반대로 고정이에요.
if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면 얘는 과거 사실의 반대로 고정이 됩니다. 자, 만드는 방법 역시 달달 외우셔야 돼요. 왜? if 가정법 과거 완료를 가지고 주어, wish, as if 가정법이 갖춰지게 되거든요. 무조건 달달 외우셔야 돼요. if 주어 had pp. if절에 had pp가 보였다 하면 무조건 주어 would, could, should, might, have pp. 요게 고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잠자다가 누가 깨워서 물어봐도 바로 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야, if 가정법 과거 완료 어떻게 만들어? if 주어 had pp 주어 우쿠시마 have pp요. if 가정법 과거 if 주어 동사 과거형 주어 우쿠시마 동사 원형이요. 완전 달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if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과거 사실의 반대로 if를 as나 because, since로 바꾸면서 과거 사실의 반대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예문 하나만 해볼게요. 간단하게 합시다. If I had been a bird, I could have flown to you. 그래서 만약 내가 새였다면 내가 너에게 날아갈 수 있었을 텐데 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자, 그럼 이 문장을 가지고 직설법을 한번 바꿔보자고요. 그럼 if니까 as로 바꿔버리고 I 쓰면서 과거 사실의 반대가 돼야 되니까 I was not a bird. 나는 새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I 쓰고 과거 사실의 반대니까 can이 아니라 could로 나오죠. 그리고 반대가 돼야 되니까 I could not fly to you. 이렇게 연결이 되면 끝나는 거고요. 나는 새가 아니었기 때문에 너에게 날아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이제 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요거 벌써 9시가 넘었어? 여기 바탕으로 해서 이거 다 끝내고 나서 쉽시다. 이건 여기까지 온 거 중간에 멈추는 것보단 쭉 가는 게 훨씬 나아요. 자, 이제 얘를 바탕으로 또다시 뭐가 만들어져요? 주어, 위시, 가정법, 과거 완료가 만들어져요. 자, 이번에는 5번째로 주어, 위시, 가정법, 과거 완료. 자, 그럼 눈치 빠른 사람들은 조금 눈치챘겠죠? 주어, 위시,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게 되면 일단 만드는 방법은 if 가정법 과거 완료해서 틀을 그대로 갖다 쓸 거고요. 얘는 언제 사실에 반대냐면 wish보다 한 시제 과거 사실에 반대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봐보세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냈던 문제에서 I wished 쓰고 I wished you had been there 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때 had been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왜? 앞에 wished가 과거라 얘는 대과거 사실의 반대라고 했죠. 만약 이때 had been이 맞으려면 wished를 뭘로 바꾸면 wish로 바꾸면 어법상 올바른 표현이 되는 거고요. 왜냐면 wish가 현재고 네가 거기에 없었던 건 과거 사실이니까요. 이해됩니까? 이거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요거 이해됐으면 가정법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주어 위시 가정법 과거 완료는 위시보다 한 시제 과거 사실에 반대. 그래서 위시가 현재면 과거 사실에 반대, 위시가 과거면 대과거 사실에 반대가 되는 거예요. 만드는 방법은 역시 똑같아요. 이제 뭐 여기서부터는 뭐 장난이죠. 주어 위시를 쓰고 주어 had pp if절을 따오거나 주어 would, could, should, might, have pp. 예문 가지고 가봅시다. I wished I had none it.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wished를 쓰면서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럼 얘를 직설법으로 바꾸게 되면 I was sorry. wished니까 I am sorry가 아니라 I was sorry로 간 거죠. I 그리고 wish보다 한 시제 과거 사실에 반대니까
대과거 사실의 반대가 되죠. wish가 과거니까 wish보다 한 시제 과거로 가면 대과거 사실의 반대. 그럼 얘는 변화가 없어요. I had not known it.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예요. 유감스러웠다.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이해돼요? 자,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as if 가정법은 또 죽는 거죠. 왜냐면 if 가정법 과거 완료와 주어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를 또다시 짬뽕해서 쓸 거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데요? 얘는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6번에 주어 본동사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 아까 as if 가정법은 언제 사실의 반대라고 할 때 wish 자리에 뭐만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wish 자리에 본동사만 집어넣으면 된다고 했죠? 그럼 얘는 언제 사실의 반대? 본동사보다 한 시제 더 과거 사실의 반대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본동사가 현재면 과거 사실의 반대, 본동사가 과거면 대과거 사실의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똑같아요. 주어 본동사 써주고 as if나 as though 여러분들 쓰고 싶은 거 쓰시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주어 had pp를 쓰거나 주어 우쿠슈마 have pp를 쓰거나 이러면 끝납니다. 그러면 역시 예문까지 해서 마무리해보면 he told as if he had been rich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얘는 직설법으로 바꾸면 as if까지 뚝 잘라서 in fact 사실 실제로 he had not been rich 그는 부유하지 않았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앞에 있는 본동사의 시제가 과거니까 if,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서 대과거 사실의 반대로 나와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가 가정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6가지 시제예요. 이제 이 6가지 시제를 바탕으로 예외와 특수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잠깐 쉬었다가 갑시다.